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조금 낮출까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 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사님, 김진기 거사님. 근데 보통은 내가 몸뚱이로서의 내면은 여기에 시공간이 붙어요. 이 마음 쓰는 것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해요. 그거는 파도와 같거든요. 파도와 같아서 그 파도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파도가 물이죠. 그 물은 이런 파도가 일어나고 저런 파도가 일어나도 물은 늘 물이라 파도의 다른
인연과 조건이 닿아서 일어나는 것이 물의 다른 모습이 파도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마음은 뭐가 같다?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뚱이 내로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에나 또 어제나 내일이나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그 물과 같은 내 그 마음자리, 그 마음이라고 하지요. 그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점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변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변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모습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동안을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사 문제를 말하자면 초탈을 해야 된다. 생사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말로 해서 요 시간 문제, 다른 말로 변하는 문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요 문제를 확연하게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야지 일어났다 꺼졌다가 생사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 마음입니다. 1시간 전에도 지금 여기였어요. 지금도 지금 여기에요. 1시간 후에도 1시간 후에 저기 거사님이 김진기 거사님이 1시간 후에도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돼요. 항상 지금 여기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거의 99.99%는 못 있어요. 왜냐면 과거 또는 미래에 맨날 가 있어요. 왜 그러냐? 몸뚱이가 내거든. 상이 있는 한은 과거 아니면 미래에 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기가 거의 어려워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이. 그지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해는 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자. 이거죠. 정진 6일째. 이제 저기 거사님께 내일부터 정진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예. 정진 6일째입니다. 결사 615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절대성 자리를 생각을 안 해요.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우리는 늘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색성향 미촉법 안이빛을 신이와 대대는 그는 경계만 늘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생각도 다 경계입니다. 그렇게 늘 보았지. 그 파도만 늘 보는 거예요. 파도만 늘 보고 물은 보려고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보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지요? 왜냐면은 보이는 것이 파도밖에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파도를 보면서 물을 보는 공부를 해요. 이 파도가 물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하나의 묘용이구나. 작용이구나. 요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이는 파도를 보면서 물을 보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서 물을 보는 그런 공부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절대성 자리를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무시를 해버리죠.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제가 이 글거를 보낸 적이 있는데 다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에 굴림새인 상대성을 안다면 정말로 색성향미촉법 안이비설신의가 전부 뭐인 줄 안다면 절대성 자리의 작용인 줄 안다면 묘용인 줄 안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면 우리의 몸뚱이도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딱 알고 요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요. 그래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내 몸뚱이도 절대성에서 온 하나의 파도와 같은 것이다. 여기 가면 그냥 꽉 막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모르는 것이 어디서 확인이 판명이 되냐면 내 몸뚱이가 물에서 온 파도와 같은 것이다. 바로 묘용이구나. 묘용이구나.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묘용이구나. 그렇다면은 몸뚱이가 정말로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딱 알고 이 말은 바로 색신 내 몸뚱이 이대로 뭐들 법신이다. 절대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 파도 이대로 물이다. 이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성 자리 찾으러 갈 이유가 없죠. 이 지금 이 글구가 너무 중요한 글구라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절대성 자리를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의 굴림새인 상대성을 안다면 묘용, 일체의 모든 법이 묘용인 줄 알아. 묘용이야 그냥. 근데 묘용은 모습이거든요. 이렇죠? 묘용. 이 용이라는 것은 차별 현상이에요. 이걸 모습이라고 해요. 묘한 작용이죠. 작용이에요. 묘한 모습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시맹이 여기서 글을 써. 그러면 뭐예요? 일시맹이 묘용이요. 작용이요. 또 글을 쓰는 것도 작용이지요. 그러면 이 몸뚱이가 내가 묘용인 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 세상이 뒤바뀌어 버려요. 내가 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화내고 밥 먹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묘용이 돼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나는 이거를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번뇌를 일으키는 것도 좋다 나쁘다 싸움질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놈 저놈 할 때도 뭐예요? 묘용이에요. 좋은 것도 묘용이고 나쁜 것도 묘용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와닿고 정말 실천할 수 있다면 얘는 엄청나게 내가 보는 세상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을 버리지 않아요. 좋은 일 하는 것을 쟁취를 안 해요. 왜? 화내는 것도 묘용. 좋아하는 것도 묘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내는 것과 좋은 소리 하는 것을 두 개를 경중을 안 두어요. 똑같은 평등선상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묘용이라고 해요. 묘용. 파도와 물은 둘이 아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내 몸뚱이와 바탕자리가 둘이 아니다. 내 몸뚱이는 바로 묘용이야. 내 몸뚱이는 바로 묘용이야. 이렇게 되면 묘용의 바탕자리가 드러나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의 굴림새인 상대성을 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감정, 생각, 아상이라고 하는 것조차 내가 아상이다, 내다 하는 것조차 뭐라고요? 묘용이다. 내다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다 하는 것이 뭐예요? 묘용이라. 이 자리의 작용이라. 한 생각이 일으키는 거지요.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상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아상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벌써 묘용이다고 하면 몸뚱이 내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도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딱 알고, 내가 바로 파도구나, 이 몸이 파도구나, 이 몸이 이대로 물이구나 알면, 내가 지금 몸뚱이를 굴려 생각도 해, 보기도 해, 듣기도 해, 막 하고 있지만 뭐가 한다? 바로 바탕자리가 묘용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만 납득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제일 처음에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한다를 해야 돼. 변한다 할 것이다가 안 되면 이것이 안 돼요. 왜? 이거를 보고 듣고 말하고 보고 있는 색성향 미적법을 전부 진짜로 보고 있는데, 벌써 묘용이라는 뜻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파도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거든. 묘용 속에 이미. 그래서 묘용을 잘 굴리자면 역전압 비슷하게 되는데, 묘용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돼요. 모습을 잘 굴리자 말 속에는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모습을 잘 굴리자 속에는. 법상을 보살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법상을 보살님 같으면 병원에서 환자들 진료하고 다 하지요. 하는 게 뭐예요? 묘용이에요. 묘용. 하다가 열받지요. 열받으면 뭐예요? 그것도 묘용이에요. 그래서 화가 확 나 하면은, 화가 확 날 때 묘용으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묘용이다 이러면 화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뭐가 일어났다? 파도가 모양이 다르게 일어난 거예요. 중냄비로 말하면 불이 세지면 죽이 펄떡펄떡 끓고, 불이 약해지면 이렇게 끓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면 그게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그렇게 하면 나다, 나라는 것이 상당히 끼어들 틈이 없어요.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구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저번에도 보냈는데 이번에, 근데 자꾸 똑같은 거 자꾸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절대성 자리를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의 굴림새인 상대성을 안다면, 정말 안다면, 일체의 모든 법이 전부 묘용인 줄 안다면,
묘용 속에 공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게 들어가 있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만별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벌써 안다는 뜻이면 이 묘용 안에는 우리의 몸뚱이도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딱 알고 우리의 몸뚱이도 파도구나, 묘용이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휴일 거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탕공식에다가 몸뚱이를 자꾸 집어넣으라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바탕공식에 몸뚱이를 봅니다. 자기가 몸뚱이를 봐요. 몸뚱이를 보라고요.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본다고. 허공 속의 몸뚱이를 보면 이것이 상대가 안 돼요. 몸뚱이가 허공에 들어가 버리죠. 생각으로 허공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내다 하는 거하고 딱 거리가 떨어져 버려요.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몸뚱이는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텅 빈 물을 본다는 얘기죠. 지금 이 몸뚱이는 파도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물과 파도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바탕공식은. 물과 파도를 동시에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화를 봅니다. 허공 속의 화를 봅니다. 화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화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파도를 동시에 보는 훈련을 자꾸만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해도 텅 빈 허공을 봅니다까지는 안 가고 예리 씨는 동시통역 하러 가면 텅 빈 허공을 봅니다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첫 일반 사람인데도 그냥 순간적으로 싹 이완이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요. 그걸 한답니다. 그렇게 화면 화를 봅니다. 그때 보고 맞춰서 허공. 근데 하나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안 가진다고 합니다. 그 거부감을 안 가진다고 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완이 된다고 해요. 예리 씨는 그걸 잘 써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의가 끝났을 때. 자, 19쪽 보십시오. 19쪽이 아니라 그건 참 책이 아니죠. 허공이 기미를 낮추면 이건데 몇 번째냐면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입니까? 자, 지금 이 말은 허공이 기미를 낮추면 성품이여 성품이 기미를 거두면 허공이다. 지금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쪼개서 이해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만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허공이 기미를 낮추면 성품이고 성품이 기미를 거두면 허공이다. 이것을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언뜻 알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쪼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자기 자료를 꺼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냥 허공이 기미를 낮추면 성품이고 성품이 기미를 거두면 허공이다. 그냥 이렇게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볼게요. 기미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중간에 이제 기미가 있다면 이제 허공과 성품 사이에 기미가 있어. 근데 이게 낌새 이렇게 그냥 기미 어떤 무엇을 일으키는 어떤 낌새, 요것을 이제 기미라고 하는데, 이 기미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다만 나투었다 사라졌다 할 뿐이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허공이 기미를 낮추면 성품이고, 성품이
기미를 거두면 허공. 허공도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다 없는 자리인데 어떤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기미가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 보다는 이 선생님이 놔두었다, 이렇게 놔두었다. 바탕자리에서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두었다, 놔두었다. 기미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죠. 놔두었다, 사라졌다 할 뿐이라 또 기미를 거둔다고 그 기미를 어디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사그러지는 거라. 말은 간단하지만 참 무서운 소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화가 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내가 화가 벌떡 일어나.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또 화가 사라지면 어디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김진기 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요. 내를 갖다 붙여버려요. 그냥 화가 나는 것도 물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묘용이거든요. 거기 나는 없어요. 나라고 어떤 개별적인 개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뒤바뀐 생각. 전도몽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 개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라는 것이 불 때면 불쏘시개 같아요. 이 불쏘시개가 지도 나무거든요. 지도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막 불을 다 이렇게 해서 불을 활활 태우는 줄 알아. 얘가. 불쏘시개 지도 나무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도 불 안에 던져버리면 불쏘시개 타버리죠. 개화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가 화를 내는 척하고 지가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지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희한하게 얘가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떤 상황이 돼요? 요 개화를 어떻게 아궁이 속에 집어 던져버려요.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에 타버리죠. 개화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지가 그냥 불쏘시개가 뭐 이러면서 막 지가 불을 다 일으킨 거지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 여기서 성립돼. 여러분들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을 때는. 그런데 아주 쿨쿨 잠이 들어버리면 내다라는 것이 없어요. 꿈도 없이 있을 때 내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요? 내가 없으면 행복합니까? 그때 꿈잠 되게 깊은 잠 잘 때 김진기 거사님 행복한 것도 없어요. 내가 있을 때 행복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지 내가 없으면 그 말마디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잠만 자요. 뭐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쿨쿨 잘 때는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라는 생각이 깰 때는 있고 눈 뜨면서 있고 쿨쿨 잘 때는 없어져 버려. 그런 내를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니 되게 쿨쿨 잠잘 때 행복했니? 불행했니? 물으면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쿨쿨 잘 때는. 그럼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이
뭐지? 불행이라는 것이 뭐지? 무엇에 의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하는 거야? 계화가 없으면 행복도 불행도 없는 거지요. 계화가 있을 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누말마따리 이름뿐이지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는 지식을 갖고 있거든. 그러나 잠잘 때는 몰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 쿨쿨 잘 때는. 그런데 옆에 사람이 툭 치면 턱 깨. 죽어보면 못 깨겠지요. 완전히 모르면 못 깨겠지요. 그런데 툭 치면은 또 깨네.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아는 것도 놔두고 모르는 것도 놔둔다 말이죠. 기미를 놔두면 성품이요, 기미를 거두면 허공이라. 그러하니 허공과 성품을 둘러볼 수 있겠는가. 요 기미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여 갖다 붙었다가 저 갖다 붙었다가 깍두기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기미라는 것도 그 자리에서 놔두었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닌데도 텅 빈 성품이면서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말마디도 다르고 허공이다 성품이다 하는 것은 말마디도 다르고 명자도 다르니 둘이라 해보자. 그러나 성품이라는 말도 자체성이 없고 허공이라는 말도 자체성이 없어 말마디 노르며 말마디는 쓸지언정 말마디에 끌려가지 말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법 참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우리가 지금 여기 모습이다, 작용이다, 묘용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언어로 얘기를 될 때는 지금 개념이 다 달라져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묘용이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말하자면 실감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실감은 어떻게 돼요? 같을 거라는 거예요. 언어로는 개념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이 개념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져 있어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딱 자기 필터가 있어서 필터를 걸러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걸 실감을 했어. 그냥 정말 체험을 했어. 그렇게 되면 묘용이라는 것이 체험이 되면 너의 체험과 나의 체험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같은 맥락을 이루는 거예요.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과는 다른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아마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왜? 두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스승과 제자가 한 마음이 됐다는 일이 이심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보통은 두 마음이었죠. 두 마음이었는데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김진기 거사님.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 마음, B 마음이 있어요. 좀 너무 어려워. 법상을 보살님. 너와 내가 없어야 된다? 테두리가 없어지면 이 마음하고 이 마음하고 같으려면은 이 마음도 한 점도 띠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음도 한 점도 띠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 마음하고 경계가 없어져요. 말하자면 조건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때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진짜 아니옵시다요. 그래서 스승의 텅 빈 마음과 제자가 텅 비어버려 마음이. 그때 두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스승과 제자가 만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허공,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빌려온 이름이다. 성품도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빌려온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허공이니 성품이니 하는 명자를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 허공도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은 허공이라는 말을 쓸 때, 또 성품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렇지요. 근데 말은 쓰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되 그 뜻은, 그 밑에 흐르는 뜻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한국 사람 그런 거 어떻게 그거 영어 번역하나요? 뜨거운 거 보면서 아 시원하다 이러면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번역을 하나요? 막 뜨거운 거 막 저기 막 핫 뭐 이렇게 뜨거운 거 먹는데 아 시원하다 이러면 어떻게 그런 걸 번역을 하냐고. 그러니까 허공이다 성품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달라. 이 말하자면 말은 다르는데 거기 밑에 흐르는 뜻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허공이라는 모습이지요. 허공과 성품이라는 거는 허공이라는 모습을 쓸 때가 있고 성품이라는 모습을 쓸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허공하면 허공에 쏙 들어앉고 성품하면 성품에 쏙 들어앉고 부처하면 부처에 쏙 들어앉고 중생하면 중생에 쏙 들어앉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우리는 허공에 앉아 있어. 참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허공에 앉아 있어. 또 허공 자체가 바로 내라. 허공은 억만년이 가도 찰나가 아니라 찰나가 바로 억만년이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 부처님 설법하시는 것도 지금 여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지금 여기고 항상 지금 여기의 지금 여기뿐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냐 모습으로 이렇게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밖에 없지요. 돌아보니 지나갔고 돌아보니 미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지금 여기라는 기준점이 아니거든. 기준점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허공에 앉아 있어. 또 허공 자체가 바로 내라. 요거를 바탕공식을 자꾸 하면서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거를 자꾸만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허공은 억만년이 가도 찰나가 아니고 찰나가 바로 억만년이라. 모습 사회에 앉으면 오늘, 어제, 내일이라는 말마디가 있지만 법성신 자리에 앉으면 말마디가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찰나가 억만년이고 억만년이 찰나다 하려면은 그럼 이 시간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찰나가 억만년이고 억만년이 찰나다 이렇게 되려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모습에서 온다. 모습이 없다면 찰나와 억만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지금. 모습이 없다면 억만년이다, 찰나가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말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생겨버리면, 모습이 있어버리면 찰나와 억만년은 하늘 땅 차이라. 여기에서 뭐가 딱 되면 내다, 내가 있다, 걔야, 내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찰나와 억만년은 하늘 땅 차이가 돼버리죠. 내다 하는 생각을 거두고 묘용이다, 묘용이구나, 내 몸뚱이가 묘용이구나 하면 찰나와 억만년이 그냥 한 통속이 돼. 왜? 모습이 사라지거든. 나라는 그 중심이 되는 모습이 사라져버리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우리 저기 선언에 오신 분들 중에서 김진기 거사님 좀 빼고 처음 오셨으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런 말마디를 들으면 어제 오늘 내일이 있기는 있지만 몸뚱이 나로 했을 때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지만 내가 허공으로서 내가 될 때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몸으로는 닿지 못한다 하더라도 머리로 이해하지 않냐. 그렇죠? 이해는 해요. 그래서 모습사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뚱이 내다. 몸뚱이를 말하는 기준으로 하는 사회죠. 모습이 진짜다 하는 사회에 앉으면 오늘 어제 내일이라는 말마디가 있지만 그 물과 파도를 보면서 바로 물을 보는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뭐가든 말마디가 끊어져 버려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양양에 갔을 때 말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물하고 파도가 둘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거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뚱이를 봤을 때 바탕과 몸뚱이가 물과 파도와 같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내 몸뚱이는 절대성이 오늘 뭐라고 했지? 절대성 자리의 굴림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상대성은 이것은 바로 묘용이야. 내가 아니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이 전부 묘용이야. 이게 묘용이야 하는 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거예요. 모습 묘용이야. 묘용. 보는 것도 묘용, 듣는 것도 묘용, 다 묘용. 귀뚫어서 지금 에어컨 소리가 들려. 에어컨 소리는 묘용이지요. 묘용이에요 지금. 이런 에어컨 소리라는 그 모습이 없어요. 그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릴 텐데, 왜 그 원피스 그 얘기했지요? 원피스가 김진기 거사님도 봤지요? 원피스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은 황금색 줄에 흰 걸로 보고 어떤 사람은 청색의 검은 줄로 봤어요. 김진기 거사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황금 색깔 그걸로 보고요. 나이 든 사람은 청색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김대식 씨 그 칼럼 써놨는데 그거를 제가 그 자료로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자료로 그걸 하려다가 지금 등강부스님만 계실 때 했어야 돼요.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는 눈이 없어서 못 본다는 거예요. 모든 감각도 전부 뇌로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 뇌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 들어오는 감각이나 이런 것을 눈 같으면 광전자 형태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이거를 광전자 형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뇌에서 이거를 각색을 해버려요. 그러면 뇌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뇌의 회로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뇌의 회로가 다르대요. 그러면 뇌의 회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김대식 그 교수의 그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뇌의 회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이 본다는 거예요. 같이 보는 그것이 신비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칼럼을 끝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막 고양이가 보고 사람이 본다. 이러면 전혀 다르게 보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람도 전부 뇌의 회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각색이 된다고 합니다. 뇌에서.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분 말씀은 언어의 개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언어의 개념으로 인해서 다르게 보는 것을 같게 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재밌게 봤어요. 다음에 한번 그걸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구의 시간으로 억년도, 10억 년도 찰나가 아니야. 우리는 어디의 시간으로 되어 있냐면 지구의 시간으로 전부 다 이게 맞춰져 있어요. 그지요? 사고도 맞춰져 있고. 그래서 해 뜨면 일해야 되고 해 지면 자야 되고 이것이 24시간으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굳어져서 DNA 세포 하나하나에 다 저장이 돼버렸어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구는 365일 동안, 지구의 시간 365일 동안 태양을 한번 도는데 저 명왕성 같은 데는 너무 멀어서 뭐 지구의 시간으로 만약에 막 1000일을 한 바퀴 돈다. 정확한 건 1000일을 한 바퀴 돌까 이게 뭐니까 1000일을 한 바퀴 돌면 거의 1000일이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은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구의 시간으로 억년도, 10억 년도 다 찰나가네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안다면 후세상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한다. 왜? 몸뚱이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공부하는 자리는 어때요? 시간을 초월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또 공부한다는 거죠. 그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러하니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100년 읽어봤자 모를 뿐 아니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모릅니다. 또 책을 보고 이것저것 지견풀이 해봤던 결국 글자에 속아 넘어가. 글자는 올바로 표현되어 있지만 글자 밖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글자 안의 소식도 모르거든요. 글자 밖의 소식을 알아야 글자 안의 소식도 알게 돼요. 글자 밖의 소식을 모르고 글자 안의 소식을 완전히 알았다는 건 착각입니다. 지금 경전도 다 있고 하지만 그런 그게 없지요.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자기 필터로 필터링 해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아는 거지. 자기 조건에 따라 보는 겁니다. 자기 조건 지어진 데 따라 이해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글자 밖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통화되고 있는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가리키는 그 곳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글자풀이, 뜻풀이는 잘해. 그래서 그걸 딸딸 외워서 자기 살림살이 같이 쓰는 사람이 있지만 말 두세 마디 딱 넘어가면 이 사람 지견풀이 한다는 건 환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참말 같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허공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무변 법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도 여러분의 몸 가운데로 다니고 천당 지옥도 여러분의 몸 가운데 있어요. 이 도리를 알면 천당 지옥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법상을 보살님, 허공 자체가 바로 법상을 보살님의 무변법성신이라고 하네. 그럼 무변법성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요? 허공 자체가 진짜 나는 허공 자체야. 허공 자체야. 응. 그래. 예. 무변법신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무변법신은 내가 나라고 해도 무변법신이고 나가 아니라 해도 무변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놓으면 된다. 나라는 경계만 그냥 놓으면 돼요. 그래서
모습 공식하고 바탕 공식을 자꾸 하십시오. 우리 제일 묶여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몸뚱이거든. 그리고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이거든요. 그걸 자꾸 모습 공식하고 바탕 공식에 자꾸 넣어가지고 자꾸 연습하세요. 연습밖에 더 방법이 있겠나요? 뭐 뻥튀기가 되나요? 뻥튀기 안 됩니다. 뻥튀기 안 됩니다. 뻥튀기 하려고 자꾸만 세월 보내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사람들은 자꾸 건너뛰려고 하지만 그게 건너뛰어지나요? 뛰어봤자 그 자리인데 건너뛰기는 어디로 건너뛰어? 그 자리인데. 그래서 무변법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만 놓으면 된다? 나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만 알아서 그냥 놓으면 허공으로서의 나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법상을 보살면 이제 믿죠. 그럼 김진기 거사님은 믿어져요? 지금 안 되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부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 있나요? 믿어져요? 아까 이 머리로는 마음으로 그거는 마음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이해를 해서 나는 무변법성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뜻이죠. 무변법성신이 무변, 가가 없는 법성품의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이거든.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다른 말이 아니죠. 나는 부처다 이 말이죠.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하려니 나는 이러면은 몸뚱이 내로 쏙 들어가거든. 부처다 이러면 약간 목소리가 떨려. 자신이 없어. 왜? 나는 할 때 몸뚱이 내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 나는 할 때 몸뚱이가 묘용이 딱 돼버리면, 몸뚱이가 파도가 돼버리면 바로 부처다가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이러면 진짜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부처다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려. 그러기 때문에 허공은 무변법성신으로서인 무변법성신이 아니고 여러분으로서인 무변법성신이며, 또 무변법성신은 여러분으로서인 무변법성신이고, 여러분은 무변법성신으로서의 여러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 말입니다. 이 고개가 더 높아. 아이고 내가 무슨 허공으로서의 내야, 무변법성신이야. 뭐 쳐다보지 말라고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김진기 거사님. 자성없는 몸뚱이 쳐다보고 아니요, 그 앞에요. 아이고 내가 몸뚱이 쳐다보지 말아요. 쭉 있습니다. 아니요. 몸뚱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몸뚱이 어떻게 안 쳐다봐? 벌써 내 이러면 몸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거 하고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라는 몸뚱이가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잘 관찰해서 확실히 이치로 확실히 파악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변하잖아요. 변하고 헛것이잖아요. 몸뚱이에 머물러야 머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뚱이는 자성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되면 몸뚱이를 자꾸만 바탕공식에 넣어서 허공 속의 몸뚱이로 자꾸만 보아서 이 몸뚱이가 파도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몸뚱이가 나중에는 파도와 같으니까 뭐예요? 몸뚱이가 묘용이네. 지금 내 몸뚱이는 묘용이네. 묘용. 모습을 잘 굴리자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파도, 내가 바탕과 둘이 아니다. 이 몸뚱이가 바탕과 둘이 아니라는 그는 묘용의 도리로 보았을 때 모습을 잘 굴리자가 돼요. 그 전에 모습을 잘 굴리자 안 됩니다. 왜? 나는 몸뚱이에 있거든. 몸뚱이에 있는데 어떻게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나요? 그 힘이 없죠. 해도. 왜? 몸뚱이 내로 어떻게 모습을 잘 굴릴 겁니까? 몸뚱이가 묘용이 돼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거든. 그래서 몸뚱이 쳐다보지 말아요. 자성 없는 몸뚱이 쳐다보고 곱다, 밉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서리빨 같은 하나의 슬기가 깃들어져 있을 따름이지. 육신 자체가 어떤 성품이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 이런 저런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 이 말은 뭐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얘기 할 때 누가 없다? 누가 없다고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 육신 자체가 어떤 성품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말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밉다, 곱다, 화가 난다, 내가 뭐 아프다, 슬프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없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고 이 이야기. 육신이 성품이 없다라는 말은. 그래서 알려면 확연하게 알아야 돼요. 알려면 확연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완전히 그대로 꼭두각시 노름하는 것도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답답하니까 좋다는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사라고 합니다. 그 이치를 이라고 합니다. 사는 상대성인 것 같고 이는 절대성 자리와 같습니다. 사와 이가 딱 맞는 말이거든요. 이는 맞는데 사가 틀려도 안 되고 사가 맞는데 이가 틀려도 안 돼. 절대성과 상대성이 딱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절대성과 상대성, 사와 이가 머리털 만치도 틀려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허공과 성품을 했는데 사실은 허공과 성품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허공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 처음 오시는 분들은 성품, 이게 개념이 형성이 안 돼요. 그죠? 개념이 형성이 돼요.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그러니까 보는 지혜, 듣는 지혜, 말하는 지혜.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래도 허공이 잘 안 잡혀요. 허공? 이렇게 보면 허공을 보는데 뭘 봐요? 공간을 보지요? 우리는 공간을 허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보는 내가 있으면 공간이 되고 보는 내가 사라지면 허공이 된다고. 그러려면 어찌 되냐? 몸뚱이가 묘용이 돼버려야 돼요. 몸뚱이만 이대로 법신이 돼야 돼요. 파도 이대로 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묘용이에요. 그렇게 자꾸만 내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하면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걸어간다예요. 걸어가는 것 자체가 묘용이에요. 묘용. 몸뚱이가 묘용이라고. 이 말하는 것이 다 묘용이라고. 일시명의 이런 목소리가 진짜 있습니까? 이거? 이 목소리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실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목소리가 희유 거사님 또 법사물 보살님 김진기 거사님한테 우리 귀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들을 거예요. 제 목소리를요. 개가 듣는 거, 또 고양이가 듣는 거, 또 코끼리가 듣는 거, 제 목소리를 각각 다르게 들을 거라고요. 제 목소리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달다 이렇게 했을 때 달다가 혀에 있느냐 또는 음식에 있느냐? 음식 자체에 달다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것이 여기 혀에 왔을 때 달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이 목구멍에 넘어가면 달다가 없어져요. 목구멍에 넘어가면 달다 시다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달다 시다 느끼는 거는 혀에서 느껴요. 혀의 어떤 기관, 그 작용이지요. 아는 것은 그 자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든 모습이 뭐다? 묘용이라고. 모든 모습이 묘용이에요. 거기에 내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열받네. 묘용이라. 그래서 열받는 것을 열 안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열이 받아.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열이 사라져. 그지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지요. 우리 공부할 때. 예,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